그럼 다음 순서로 소재 부품 장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내는 키티아 글로벌 투자실 박소정 팀장이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소정입니다. 예, 오늘 소부장 개방형 기술 확보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책 부분들은 저희 국장님도 잘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정책 도입 필요성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간의 소부장의 정책 경과, 그리고 그간의 또 국내 기업들이 그 해외 기업을 이렇게 M&A한 그런 성공 사례들, 그리고 지원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협의회 소개, 이렇게 순서대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국경 초월한 M&A가 매우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핵심 기술 선점을 위한 M&A가 정말 열심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경쟁에서 좀 열애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근 3개년간 아웃바운드 M&A 동향, 다시 말해 자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한 요 실적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20년에 이제 코로나 지금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좀 감소를 하기는 했었지만 미국은 타 국가 대비 지금 압도적으로 M&A 최강국 지위 유지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독일도 여전히 선진 제조 기술 보유국답게 한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년에 중국 앞지르면서 이제 M&A를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중국은 17년에 지금 해외 투자 억제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아마 최근에 다시 그 기술 패권 경쟁에 열심히 뛰어든 거 아마 언론으로 많이들 좀 확인하셨을 걸로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까지 미국의 30분의 1, 독일 10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중국의 2분의 1에 좀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실적들을 보면서 한번 그런 해외 기업들이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소부장 분야 쪽에서 요즘 많이 문의 주시는 분야가 2차 전지랑 수소자 쪽이라 그쪽에 좀 몇몇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세계 최대 습식 분리막 기업인 일본 아사히 카세이가 세계 최대의 또 건식 분리막 기업인 그 미국의 셀가드 폴리포어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걸 이제 인수한 건이 있죠. 근데 아사히 카세이는 사실 건식 분리막 제조법을 이제 계속 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빨리 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또 셀가드는 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기술에 대한 니즈, 한쪽에서는 시장에 대한 니즈가 맞아서 이제 M&A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거는 이제 2차 전지용 양극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독일의 화학기업 바커가 영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회사인 넥세온에 M&A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소수 지분 투자를 해서 전략 제휴를 구축한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바커는 저장 용량이 우수한 이제 실리콘 양극 소재 기술을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넥세온은 좀 대규모 생산 능력과 제품 출시가 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바커는 이제 실리콘 양극 소재 R&D를 더욱 강화할 수가 있었고요. 넥세온은 이런 바커의 좀 노하우를 활용해서 공급 속도나 공급량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이렇게 증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생산가스 업체 이제 에어 프로덕트가 이스라엘의 옥시젠을 인수한 사례입니다. 수소 생산 기술과 생산량 선점을 위해서 자산을 인수한 사례이고요. 또한 미국의 커민스가 캐나다의 하이드로제닉스를 좀 인수한 사례도 있는데 20년 전부터 그 연료 전지 개발을 시작한 커민스가 하이드로제닉스 인수를 통해서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 분해 이용한 그 수소 생산 그 기술까지, 다시 말해 좀 토탈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된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해외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저희가 사실 저희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M&A, 특히 소부장 M&A 쪽을 저희가 한 10여 년간 지원을 좀 해왔었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 해외 M&A를 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로부터 기술 확보를 희망한다거나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해 주신 기업만도 한 200여 개 이상이 넘어가세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한 330여 개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하신지. 그때도 현재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하거나 자체 역량만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기술 확보를 희망한다라고 밝혀주신 기업이 95%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요는 있는데 왜 어려우신 겁니까? 하고 저희가 이제 문의를 드렸더니
가장 힘든 부분이 해외 기업 정보 부족.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이 어떤 해외에 있는 기업이 어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지도 사실 알기 힘들고 또 M&A를 하려고 해도 M&A 매물 자체가 참 쉽지가 않다. 예,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내부 역량 부재. 뭐 M&A에 대한 경험이나 또 전문적으로 이걸 하실 만한 사실 그런 게 좀 충분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M&A 추진하시고 있는 기업들 한 60여 개 분들한테도 문의를 드렸는데 사실 그런 M&A만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고 계신 기업들도 한 4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뭐 부분들로는 M&A 하는데 어떤 자금 부담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뭐 추진 과정에 소요되는 이제 비용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인수 후에 또 관리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한테 어떤 매물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을 찾기 희망하세요?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좋은 거요. 이제 요즘 핫한 분야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좀 바꿔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가 더 어렵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말씀드린 이러한 좀 상황 때문에 바로 더 보다도 좀 실질적이고 좀 혁신적인 그런 M&A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이러한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의 어떤 정책들 저희가 좀 M&A 위주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9년 8월에 이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후에 이제 시행 계획 그리고 특별법 공포 그리고 이점력 대책 소부장 시행 계획 이렇게 계속 많은 정책과 법 개정들을 통해서 이런 M&A 지원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 부품 장비 1.0 전략입니다. 1.0 전략에서는 일단 무엇보다도 그 개방형 기술 확보를 위한 그런 M&A에 대한 토대 마련과 좀 구체적인 방향성이 좀 제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이나 이런 정책 금융기관들 그리고 이제 민간 단체들과 같이 된 M&A 여기 이제 인수금융 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해외 M&A 투자 지원 협의체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2.5원 이상의 이제 인수 자금 공급을 골자로 M&A에 필요한 자문, 컨설팅, 뭐 인수 그리고 인수 후에 뭐 통합에 이르는 PMI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티아도 지금 이 협의체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울러 또 소부장 전문 기업을 인수할 때는 이제 법인세 세액 공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안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체 기술 개발이 아닌 외부 기술을 M&A 통해서 인수하고 후속 개발을 지원하는 A&D를 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20년 1월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됐습니다. 소부장 기업 투자 그 M&A 지원을 위한 6천억 규모의 펀드 조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소부장 외국 기업을 인수할 때 10% 세액 공제해 주는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이제 조특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년 4월에는 2001년 사실 이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 부품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본 그 수출기술 사태를 좀 기하로 상시법으로 소부장 산업법으로 일명 전환이 됐습니다. 가장 좀 주요한 내용은요. 기존에는 사실 이제 구조조정 지원에 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M&A만 한정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 인수합병에 필요한 뭐 정보 제공, 컨설팅뿐만이 아니고 자금 조성 그리고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그리고 자금의 연계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이나 그 외에 기술 거래, 기술 이전, 기술 도입 등에 관한 자문까지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M&A뿐만 아니고 M&A 어떤 방식이라든가 어떤 지원 범위까지 대폭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년 7월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법 개정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해서요. 이제 기술 상용화 지원 부분까지도 법에 더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인수한 기술에 대해서 후속 상용화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해외 M&A R&D 연계형 해외 M&A 연계형 R&D가 좀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소부장 해외 M&A 지원센터도 더 확대가 됐습니다. 또 투자 펀드도 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해외 M&A 후보 기업 발굴을 위한 좀 DB 구축이 실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M&A 후보 기업 DB 구축은요. 앞서 좀 기업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셨던 그런 어려운 부분이 M&A 정보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본격적인 사업을 좀 추진하기에 앞서서 제일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럼 정말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하면 그런 괜찮은 기업이 해외에 있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것도 소부장 또 이런 핵심 전략 기술 누구나 원하는 분야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서 먼저 전수 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그리고 자동차, 화학 등 이제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 기술의 그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현황이 어떤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해본 건데요. 참고로 핵심 전략 기술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산업부에서 고시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중에 가치 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로 지금 100개의 기술이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이 핵심 전략 기술 분야 내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약 해외 기업 3,513개사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3,513개사를 보니까 어떠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M&A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가 이 3,513개의 국가별 그리고 기업 규모 그리고 상장 여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국가별로는 일단 국가별로 저희가 뭐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 이제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고 사실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각각의 산업적인 특성이 눈에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에 어떤 전략으로 타겟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 규모입니다. 제일 많이 좀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너무 큰 기업들만 많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협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중소 중견 기업이 한 절반 이상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음에 또 상장 여부. 사실 상장 기업들은 워낙 좀 그 허들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M&A 추진하기 쉽지 않은데 다행히 비상장 기업이 다수 포진했음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조사 결과 토대로 이제 M&A 지원 사업도 마련이 되었고요. 그래서 21년 1월에는 이러한 M&A 등에 대한 보다 좀 심도 깊은 정보랑 성사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이 M&A 제휴 기술 확보 전략 지원이 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부장 기업의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 펀드 좀 신규 좀 조성됐고요. 그리고 세제 지원 지금 대상도 현지에서 계속 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협의체 통해서 유동성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기타 또 한계 기업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유망 산업 발표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추진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좀 국내 기업의 성공 사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과 좀 맞물려서 민간에서도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사실 참 20년 그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매우 정말 난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일단 한 5개 해외 M&A 딜이 완료가 됐는데요. 해당 건들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세액공제 혜택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SK 종합화학입니다. SK 종합화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프랑스 알케마사의 고기능성 폴리머 제조 기술을 M&A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자체 R&D로는 접근이 정말 어려웠던 그런 기술인데 이 부분을 일단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바로 M&A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간 100% 수입에 의존했던 기능성 접착 수지의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준입니다. 배터리 소재 열처리 장비 업체인 원준은 독일 기업 M&A 통해서 탄소 섬유 열처리 분야 선진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장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국내에는 없는 세계에서 단 3개의 기업만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 M&A 통해서 그런 기술을 단숨에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해당 그 기업이 세계 시장 1위의 시장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인지도도 또 함께 단숨에 끌어올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뭐 그간 대부분 이 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참고로 SK 종합화학과 원준 사례는요 다음 세션에서 이제 해당 기업분들께서 보다 좀
자세하고 생생하게 좀 노하우를 공유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CJ 제일대상입니다. CJ는 지금 20년 이상 업력의 효소 전문 기업인 유텔사 인수를 통해서 미국의 R&D 센터와 그리고 중국 내 생산 공장도 이제 다 확보를 했는데, 그 CJ 주력 사업이 사실 60년 노하우의 이런 미생물 발효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하고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큰 부분들이 이제 효소 기술인데, 근데 사실 문제가 이제 효소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뭐 두퐁 등 이런 글로벌 거두들이 한 8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체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사실은 상당 기간에 후보 기업을 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사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현지에서도 현지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현지 평판 조사 등도 실시를 해서 실제 좀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그런 준비를 하셨고요. 결국에 M&A 성공해서 현재 지금 자체 기술 개발했을 때 대비 한 최소 2년 이상 기간 단축하고, 그리고 효소 시장에도 더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 실트론입니다. 아마 원래 워낙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듀폰사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부 인수 통해서 미국, 유럽이 주도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케이스고요. 이게 소수 외국 기업만이 보유했던 이제 그런 기술인데, 이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이제 SiC 기반 전기차, 통신용 전력 반도체 시장 이제 선점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SK 실트론 사례는 앞서 정책상 이제 말씀드렸던 해외 M&A 투자 지원 협의체가 인수 자금을 첫 지원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에 이제 인수 자금을 조달을 이렇게 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림, DL이죠. 구대림 산업이고요. DL은 이제 미국 크레이튼사 사업부 인수 통해서 국내에 없는 고기능 탄성 소재 원천 기술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관련 이번에 확보하신 IP만 한 700건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DL이 진출하고자 했던 분야가 이제 고수익 스페셜티 합성 고무 시장인데, 크레이튼사가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미 그 시장 내에서 그 의료 장갑 분야에서도 이미 1위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워낙 글로벌적으로도 미주, 유럽, 아시아 아우르는 생산이나 기술 인력과 영업 기반까지 한꺼번에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이제 CJ에서 다 확보를 DL에서 다 확보를 하시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준비 사실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사전에 준비하면서 이제 현지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구조 설계 등 다 면밀하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자금 부담이나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핵심 전략 기술 분야 쪽에 이제 M&A를 저희가 주로 소개해드렸고요. 또 오늘은 또 반도체와 그리고 또 FCCL 분야 좀 기술 획보에 성공하신 네페스와 ISC도 좀 자리하셔서 이따 같이 성공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앞서 정책에서 이제 해외 M&A와 연계해서 기술 확보하면 후속 R&D를 지원하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마련됐다고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회사가 모두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M&A 그리고 IP 인수 통해서 핵심 기술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 최종 기술 개발 그 목표에 이르는 시간하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확보한 기술의 좀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현재 한 3년간 약 16억 원의 후속 기술 개발 자금도 좀 지원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의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좀 기업분들께서 오늘 오셔서 좀 같이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큼 좀 이렇게 생생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럼 우리 기업이 이제 M&A 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M&A 단계별로 우리 기업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일단은 정보 제공이 가장 좀 이제 메인이고요. 사실 그 소부장 매물, 그것도 기술 매물, 그러니까 이 부분의 좀 특성이 해외에서 사실 괜찮은 매물이 있어도 우리 기업한테 기회가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핵심 전략 기술 분야, 말씀드렸던 그 100대 분야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일단 그 해외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는 이제 오른쪽으로 기업들이 원하시는 매수 니즈에 맞춰서
M&A 시장에 나온 매물을 발굴해드리는 이 두 단계 정보 제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인프라나 이제 DB 활용인데요. 사실 이렇게 정보를 조사한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있게끔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산학연 전문가 한 40여 명의 기술확보 자문단을 저희 구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그 키티아에 같이 회원사로 돼 있는 투자기관 분들이 같이 매칭과 검증을 하고 공동 투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있는 글로벌 이제 M&A 중개기관 등도 같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실 거고요. 기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DB들도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신 기업분들께서 말씀 주시면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코트라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확보용 M&A 지원센터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독일에 올해 지금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기업께서 실제 이제 관심 있는 타겟이 있으시면 그 타겟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실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메인으로 지원이 됩니다. 먼저 초도 검증 지원입니다. 초도 검증은 이제 뭐냐면 이제 M&A를 막 시작을 하고 싶으신데 어떤 부분에 내가 좀 주의해서 가야지 잘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법무, 세무적으로 이제 짚어드리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SOS 센터를 마련을 했고요. 오늘 이제 그 2부 세션에서 사실 저희 이제 법무, 세무 쪽 SOS 센터 지금 도와주시는 전문가 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치평가 현장 실사 지원은 현지 레퍼런스 체크랑 그리고 실사 지원들 두 가지 트랙을 마련했습니다. 현지 레퍼런스 체크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실사 나가기가 해외 출장도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더 딥한 현지의 평판들, 이제 그 기업 평판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사해서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돈 들여서 제대로 한번 실사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럴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실사 비용들 최대 한 4천만 원 이내로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서 지원해드리는 이제 그런 트랙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수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이제 그 산업은행 등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인수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마련이 돼 있고요.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 우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시 문의 주시면 다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수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에서 이제 지분 투자형으로 현재 한 8천억 이상의 펀드가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따로 문의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다 하고 끝나셨는데 이제 사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세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M&A 완료 단계라고 저희가 넣기는 넣었지만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인수가액에서 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거는요. 사실 저희가 인수 경쟁에 들어갔을 때 다른 국가에 있는 인수 후보보다 더 좋은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오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M&A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전략을 수립을 하시고 M&A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액 공제도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조를 짜시면 좋을지 그런 사전 컨설팅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이 확보가 됐는데 정말 추가 기술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R&D 지원, 이거 이제 케이트랑 같이 해서 연간 6억에서 10억 원 규모, 최대 3년 소부장 전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그런 브로셔에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아직 저희 그 협의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끝맺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소재부품 장비 투자기관 협의회는요, 이제 소재부품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2001년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이제 벤처캐피탈, 국책은행, PE 등 한 170여 개의 투자 기관들 그리고 컨설팅 기관들이 저희 회원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하는 역할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M&A뿐만이 아니고 어떤 투자 전반에 관련된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소재
소재 부품 기업들이 보다 크고 전문화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테크 M&A, 기술 확보형 이런 소부장 M&A를 중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제 R&D 자금을 받으실 때 민간 VC들로부터 같이 투자를 받으실 수 있게끔 연계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투자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들한테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FDI 유치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이고 제가 길어서 조금 지루하셨죠? 지금부터 이제 그 성공 사례는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한 내용들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